30년 함께한 부부가 단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원인은 바람도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 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분주히 현관문을 나서던 발걸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가 그의 영역이 되었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함께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 이제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였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미선 씨. 그녀는 올해 58세로 30년간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강석훈 씨는 대기업에서 32년간 근무한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작년 2월 강석훈 씨는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가 충분히 보장되었고 이제는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자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첫 달. 강석훈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출근하던 습관 때문이었죠. 그는 운동복을 입고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9시가 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을 텐데 이제는 텅 빈 집에서 뉴스나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점심 뭐 먹을래? 아침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점심 얘기야? 정미선 씨는 처음엔 이런 대화들이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서 그것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선반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냉장고 정리 좀 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네. 저녁은 왜 또 배달시켜 먹어? 집에서 해 먹으면 더 건강한데. 정미선 씨는 30년간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자신의 시간은 뒤로 미뤄왔죠. 아이들이 독립하고 난 뒤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하면서 그녀는 24시간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난 관리자가 된 것 같아. 친구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정미선 씨는 하소연했습니다. 매일 뭐 하는지 체크하고 점심 뭐 먹을지 물어보고.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는 숨 쉴 틈이 없어.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후 부부 갈등이 생긴 경우가 많았죠. 우리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봐. 밥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우리 남편은 집안일에 간섭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 정미선 씨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퇴직 3개월째.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강석훈 씨는 TV 앞에서 시간을 보냈고 정미선 씨는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어느 날 저녁 강석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정미선 씨의 대답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이제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간다고 해도 남편의 간섭과 잔소리가 계속될 것 같았죠. 퇴직 4개월째. 정미선 씨는 문을 닫은 채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과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들어섰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화센터 신규 수강생 모집 마이너스 서예, 요가 사진, 음악 감상. 정미선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기엔 너무 답답했습니다. 한번 나가볼까? 그녀는 그렇게 문화센터 등록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정미선 씨가 선택한 강좌는 클래식 음악 감상반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음악을 좋아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죠. 이제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수업 날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들어섰습니다. 강의실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고 몇몇 남성들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강좌를 담당하게 된 윤재혁입니다. 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죠.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그 언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감상했습니다. 윤재혁 강사는 단순히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의 삶과 시대 배경, 음악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토벤은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청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소리를 듣고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죠. 정미선 씨는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무언가에 집중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수업이 끝난 후 수강생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옆자리에 앉았던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도요.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왔어요. 우리 남편이 작년에 퇴직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둘 다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미선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거죠.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이었습니다. 정미선 씨는 수업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정미선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업 후 윤재혁 강사가 정미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미선 씨, 수업 중에 질문하신 거 정말 좋았어요. 음악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으셔야 음악을 제대로 즐길 수 있죠. 혹시 추천해 드릴 만한 음반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소한 대화였지만 정미선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정해 준다는 느낌. 집에서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수업이 계속되면서 정미선 씨와 윤재혁 강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상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어떠셨어요? 미완성이라는 게 오히려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 같았달까요? 좋은 해석이네요. 음악은 정답이 없으니까요. 각자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윤재혁 강사는 항상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려고 노력했죠. 정미선 씨는 어떤 음악을 가장 좋아하세요? 글쎄요. 요즘은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이 좋더라고요. 피아노 독주곡 같은 거요. 그럼 쇼팽을 좋아하시겠네요. 다음 시간에 쇼팽의 녹턴을 준비해 올게요. 저 때문에 수업 내용을 바꾸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원래 계획에 있던 곡이에요. 다만 정미선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되네요. 정미선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취향을 기억해주고 그것을 배려해 준다는 것. 이런 느낌이 얼마만인가요?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은 종종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재혁 강사도 자연스럽게 함께했죠. 강사님은 어떻게 클래식 음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원래 음대를 나왔어요.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죠. 하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연주자로는 활동하지 못했어요. 대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강사가 되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가끔은 아쉽죠. 하지만 지금 이 일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처럼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윤재혁 강사의 솔직한 답변에 사람들은 공감했습니다. 정미선 씨도 그랬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미술을 좋아해서 미대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포기했죠. 결혼 후에는 그런 꿈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정미선 씨는 어떠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게 있으셨어요? 윤재혁 강사가 물었습니다. 저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미대에 가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상 못 갔죠. 지금 생각하면 아쉽기도 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되죠. 이 나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마음이죠. 윤재혁 강사의 말은 정미선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미선 씨는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그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다 와? 소파에 앉아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문화센터. 말했잖아. 또? 이번 주에만 벌써 2번째네. 일주일에 2번 수업이라니까. 밖에 나가는 날이 많으니까 집안일이 소홀해지는 것 같은데. 정미선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행복했던 기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피곤하면 쉬어. 남편의 말에도 정미선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뭘 하든 간섭을 받아야 하지? 그날 밤 정미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의 즐거웠던 시간과 집에서의 답답한 현실이 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윤재혁 강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정미선 씨는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미선 씨는 문화센터에 가는 것이 일상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자꾸 윤재혁 강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음악을 설명할 때의 진지한 표정, 수강생들의 질문에 답할 때의 온화한 미소. 모든 게 눈에 들어왔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정미선 씨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를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윤재혁 강사가 정미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미선 씨,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네? 아니요, 없는데요. 수업 중에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요. 혹시 음악이 재미없으신가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수업은 너무 재미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말씀하시기 편하시면 들어드릴 수 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정미선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작년에 퇴직했어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아, 퇴직 후 증후군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남편은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저한테만 간섭하고 전 숨 막힐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윤재혁 강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그냥 공감해 주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유일한 위안이에요. 여기서만큼은 제가 저일 수 있으니까요. 정미선 씨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언제든 힘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들어드릴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수업 후에 종종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깊어졌죠. 강사님은 결혼하셨어요? 정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했었어요. 과거형이죠.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는 제가 너무 음악에만 빠져 있다고 했죠. 저는 그게 제 삶이었는데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미선 씨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산 없으세요? 제 거 같이 쓰고 가실래요? 윤재혁 강사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그칠 것 같아요. 한참 더 올 것 같은데요. 같은 방향이면 같이 가시죠. 결국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어깨가 스쳤습니다. 정미선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서 괜찮으세요? 지하철역 앞에서 윤재혁 강사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산을 돌려주고 헤어지는 순간 정미선 씨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강생 단톡방에 윤재혁 강사가 자료를 올린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 수업 자료입니다. 미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미선 씨는 그의 프로필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책했지만 마음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미선 씨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비 많이 왔는데 우산은 어떻게 했어? 빌렸어요. 누구한테? 강사님이 같이 써주셨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사가 남자야? 네. 나이는 몇인데? 4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식탁을 감쌌죠. 정미선 씨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었지만 마음만으로도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수업 날.
정미선 씨는 일부러 강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윤재혁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정미선 씨, 오늘 좀 이상하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지난번에 우산 같이 쓴 것 때문에. 아니에요. 강사님 잘못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혹시 불편하셨을까봐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미선 씨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문득 그가 떠올랐고 휴대폰을 열 때마다 그의 메시지가 있을까 확인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문화센터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혹시 그를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어느 날 윤재혁 강사가 개인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미선 씨, 이번 주말에 콘서트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쇼팽 피아노 독주회예요. 정미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한테만 보내신 거예요? 네, 정미선 씨가 쇼팽을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다른 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단톡방에 올릴 생각인데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미선 씨는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 위험한 신호였죠. 시간 확인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정미선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콘서트 가려고 하는데. 콘서트? 누구랑? 문화센터 사람들이요. 그 남자 강사도 가? 아마도요.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뭐가요? 그 문화센터 다니면서 달라졌어. 집에 있을 때도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일주일에 2번 수업 나가는 것도 문제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야.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보지 못한 표정이야. 정미선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전 그냥 제 시간을 갖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시간을 가지는 거랑 다른 남자한테 빠지는 건 다른 문제잖아. 누가 빠졌다고 그래요? 내가 바보로 보여?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당신 마음 모를 것 같아? 정미선 씨는 울컥했습니다. 당신은 절 이해해 준 적이 없어요. 퇴직하고 나서 매일 저한테 간섭하고 뭘 해도 잔소리하고. 전 그저 숨 쉴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간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미선 씨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미선 씨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윤재혁 강사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가고 싶어요.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정미선 씨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주말 정미선 씨는 콘서트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들과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콘서트장 앞에서 윤재혁 강사를 만났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다른 분들은 일정이 안 맞으셨나 봐요. 사실 윤재혁 강사는 단톡방에 공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정미선 씨와 단둘이 만나고 싶었던 거죠. 콘서트는 아름다웠습니다. 쇼팽의 야상곡이 흘러나왔고 정미선 씨는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그녀는 옆에 앉은 윤재혁 강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도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가끔 정미선 씨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음악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는 처음 들었어요. 정미선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초대해서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사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정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처음 정미선 씨를 봤을 때부터 뭔가 끌렸던 것 같아요. 전 유부녀예요. 알아요. 그런데도요? 마음은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미선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 안 돼요. 전 결혼했고 가정이 있어요. 알아요. 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미선 씨도 같은 마음 아닌가요? 정미선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갔네요. 윤재혁 강사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미선 씨가 일어섰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카페를 나서는 정미선 씨를 바라보는 윤재혁 강사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미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있고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왔어요. 정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 만났다며? 네, 거짓말하지 마. 남편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정미선 씨의 위치 추적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콘서트 홀 근처에 있었어. 친구 만난 곳이랑 완전히 다른 곳이야. 정미선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 만난 거지? 네. 뭐 했는데? 콘서트 보고 커피 마셨어요. 그게 다야? 네.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미선아, 우리 이러지 말자. 남편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퇴직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던 거 알아. 나도 적응하느라 힘들었고 당신한테 소홀했던 것도 인정해.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미안해요. 다시는 그 남자 만나지 마. 문화센터도 그만뒀으면 좋겠어. 여보, 당신이 외롭고 힘든 거 이해해. 내가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가정 지키자.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미선 씨는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알았어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윤재혁 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선을 넘었던 것 같아요. 정미선 씨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업은 계속 오실 건가요? 아마 그만둘 것 같아요.
정미선 씨를 못 보게 된다니 아쉽네요. 하지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감사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저도요. 메시지를 보내고 정미선 씨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인지 후회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정미선 씨는 다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스스로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윤재혁 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스쳤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실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발이 여기로 향하더라고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정미선 씨와 윤재혁 강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수업 후 만남이 잦아졌고 문자와 전화가 늘어났습니다. 정미선 씨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윤재혁 강사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윤재혁 강사와의 대화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당신 생각만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를 마주 앉혔습니다. 휴대폰 봤어. 정미선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다 봤으니까.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야. 우리 30년을 같이 살았어. 힘들 때도 기쁠 때도 같이 있었잖아.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다 잊었어?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정미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당신만 외로운 줄 알아? 나도 퇴직하고 나서 방황했어. 평생 회사 인간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다 사라지니까 정체성이 없어지더라고.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버텼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서 도망쳤잖아. 남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미선 씨도 울었습니다. 이혼하자. 남편의 말에 정미선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당신 보면 그 남자 생각할 것 같아.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 신뢰가 깨졌어. 30년 동안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정미선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윤재혁 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알았어요. 이혼하자고 했어요. 윤재혁 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떡하죠? 정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정미선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윤재혁 강사와 함께할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순간의 위로와 감정에 휩싸였을 뿐이었죠. 저 책임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윤재혁 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정미선 씨 미안해요. 전 그냥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정미선 씨도 그랬고, 우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준 거예요. 하지만 이혼까지 하고 함께할 생각은 없었어요. 정미선 씨는 멍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한테 한 말들은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순간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책임질 자신은 없어요. 정미선 씨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바보였네요. 미안해요. 됐어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윤재혁 강사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미선 씨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위로라고 생각했던 관계도 허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랑보다 위험한 감정입니다. 정미선 씨는 지금 혼자입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냈고 자녀들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남편과 대화를 더 나눴더라면, 외로움을 다른 방법으로 풀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인생의 전환기를 맞을 때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미선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외로움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30년을 함께한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지키는 것도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